그러면은 이제 경우의 수는 뭐 경우의 수라는 거는 뭐 나올 수 있는 가지수잖아. 그러니까 뭐 동전을 던진다든지 뭐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이런 게 다 그냥 그것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이제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자, 우리가 그럼 맨 처음에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이제 맨 처음에는 사건과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오잖아. 사건. 사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무슨 일을 할까, 민철아? 주사위를 던질까? 그럼 그 주사위를 던지는 게 사건이야. 그 중에서 뭐 4의 배수가 나온다든지 뭐 4의 약수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사건에서 자, 그럼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는 게 이제 사건인데 이제 시행을 한다 이거야.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서는 딱 경우의 수에서 그 써져 있는 게 뭐가 써졌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써져 있어. 자, 합과 곱이 써져 있어. 합이라는 거는 두 개를 어떻게 해? 더하라는 얘기 아니야? 곱은 곱하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할 때 괜찮아. 너가 서울로 간다 이거야. 여기서 뭐 타고 갈 거냐? 자전거. 그럼 자전거가 종류가 몇 대 있어? 세대? 그러면은 자전거 계속 자전거 타고 갈 거야? 중간에 안 갈아타? 안 갈아타. 그러면 안 갈아타면 그냥 자전거로 그냥 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그럼? 세 가지지. 자전거 세 종류라며. 세 종류라며. 자, 근데 자전거밖에 없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데? 버스는 몇 종류 있어? 5종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자전거 또는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의 수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지. 그러니까 얘랑 얘는 서로 영향을 끼치지를 않는 거잖아. 그래서 또는이나 이거나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두 개를 더해주는 거고. 근데 자전거 타고 가면 힘들지 않아? 힘들면 그 자전거 타고 가다가 중간에 버스 갈아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버스로 갈아타. 그러면 이게 뭐야? 두 개가 서로 사건이 이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타고 그럼 이게 그리고 형태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두 개를 어떻게 해라? 곱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두 개를 따졌을 때 두 사건이 영향을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 해서 안 끼치면 합의 법칙이 되는 거고 끼치면 곱의 법칙. 해서 합은 항상 그냥 말이 또는이나 이거나 그냥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더하라는 얘기고 그 말이 없으면 다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곱해라. 이런 말이 없으면 자, 해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은 이제 그거하고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는 여기서는 그냥 그나마 제일 기억에 될 게 서연아 뭐야? 동전, 지불 방법, 지불 금액, 그 다음에 색칠하기, 그 다음에 교란순열도 여기 있었나? 교란순열까지. 요 정도, 그냥 그 정도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씩 세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거만 잘 키우면 돼. 맨 처음에 경우의 수는. 자, 근데 이제, 해서 얘는 또는이나 이거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두 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는 그냥 곱의 법칙으로 가라. 알겠지요? 그래서 합과 곱은 요 관계만 해주고 자, 그럼 뒤에 나오는 경우의 수 문제 나오고 뒤에 이제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있어. 자, 순열과 조합은 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미리 뭔가만 보고 가자고. 순열과 조합. 순열과 조합은 뭐냐면 수아나. 자, 중학교 때 몇 명이 있을까?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반장 1명 뽑고 부반장 1명 뽑아. 그럼 어떻게 했지? 5 곱하기 4 했네. 그럼 5 곱하기 4잖아. 5 곱하기 4. 근데 반장하고 부반장은 엄연히 다르지. 그래서 그러면 그 5명 중에서 순서를 생각해서 2명을 뽑은 거 아니나? 그래서 그게 순열이야. 반장, 부반장 이렇게 뽑는 게 이게 순열.
자, 근데 보경아 반장, 부반장만 뽑은 게 아니라 또 이렇게 5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수도 있지. 대표 2명 뽑을 때는 어떻게 했어? 나누기 했네? 그럼 왜 나누기 했어? 서로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단수를 뽑아놓게 구분이 안 되니까 나누기 한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대표를 뽑는 게 이게 조합이다. 대표를 뽑는 게 조합. 그래서 그냥 5명 중에 순열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거 그냥 그때는 단순하게 그냥 곱하기 그냥 계속 이렇게 거꾸로 곱해갔잖아. 그리고 만약에 은혁 6명 중에서 대표 3명 뽑으면 어떻게 했어? 한 다음에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갔지? 그거를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하나씩 우리 이렇게 했잖아. 그거를 기호로 나타낸 게 반장, 부반장 이렇게 뽑는 게 해서 이거를 기호로 나타낸 게 순열. 해서 그냥 순열은 NPR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조합은 NCR. 해서 P는 순열을 뜻하는 퍼뮤테이션 뭐 이게 약자고 C는 조합 막 섞어놓은 컨비네이션의 약자야. 그래서 NCR. 그래서 그냥 우리가 순열 5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뽑는다. 그럼 그냥 OP 2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냥 OP. 그냥 기호로만 똑같이 했던 걸 기호로 쓰자. 그래서 이거 그냥 어떻게 했다고 수하나? 5 곱하기 4 했잖아 지금. 그럼 이 말이 5 곱하기 4 해라 이거야. 그래서 5부터 거꾸로 2번 곱해가라. 조합도 이거는 OC인데 대표 2명 뽑으면 어떻게 한다고? 보경아 5 곱하기 4 한 다음에 나누기 2 곱하기 1 했지? 그냥 요거를 이제 나중에는 요 기호로만 쓴 거야. 요 기호로만 그거만 딱 바뀐 거다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요거의 개념 정리는 이제 좀 이따가 경우의 수 먼저 하고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걸 그대로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한 거야. 근데 단지 그거를 기호로서만 표시를 한 거다. 알겠지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이제 그 책을 한번 가보자. 가보면 이제 사건과 경우의 수 이제 여기 나오면 사건은 뭐 이제 뭐 동전을 던진다든지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그런 게 사건이니까 뒤에 넘어가 봅시다. 자 274페이지가 보니까 자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은 두 개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를 않는 거야. 두 개를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니까 각각의 경우를 더해주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합의 법칙은 집합으로 따지면 합집합이야. 합집합. 합집합이면 그냥 뭐야 NA 합집합 B면 A랑 B를 더한 다음에 중복되는 건 어떻게 한 번씩만 써주잖아. 그럼 중복되는 거 빼줘야지. 그래서 합집합은 그거랑 똑같이 가면 된다. 합집합은 그러니까 합의 법칙은 합집합하고 똑같이 가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곱의 법칙 뒤에 가서 곱의 법칙이 나오면 그냥 곱은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두 개 곱해가라. 그냥 곱해가라 라는 거. 자, 그럼 이제 278페이지를 한번 가보자. 자, 약수의 개수. 278페이지가 보니까 약수의 개수가 있어. 약수의 개수는 효은아, 약수의 개수 언제 구하지? 언제 하지?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중1 때 하잖아. 그럼 뭐 72 같은 경우를 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가? 자, 그러면은 약수의 개수를 할 때 이렇게 썼나? 그럼 약수의 개수를 쓰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1, 3, 3의 제곱 이렇게 썼나? 그래서 요 각각 곱한 거를 여기다가 쫙 다 써서 해서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4 이렇게 한 거잖아. 그래서 요 지수 더하기라고 지수 더하기를 해서 곱한 게 약수의 개수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약수의 개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약수의 총 합도 나오는 거야. 약수의 총합. 그럼 여기 있는 수들을 어떻게 해라? 전부 다 더해라. 그럼 전부 다 더하면 맨 위에 거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줄은 더하면 3으로 묶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될까? 그럼 그 다음 줄은 3의 제곱으로 묶어서 이렇게 가나?
그럼 이거를 뭐야? 약수의 총합 이거 세 개 다 더하는 거지? 그럼 세 개 다 더하니까. 그럼 인수분해네. 1 더하기 3, 3의 제곱.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그래서 약수의 총합을 구해라 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숫자를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2의 세제곱이 있으면 그 숫자를 1부터 그 수의 거듭제곱까지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까지 다 더하고 3도 1, 3, 3의 제곱까지 다 더해서 두 개를 곱해라. 그럼 이제 이게 약수의 총합이다. 알겠지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이제 이건 개념 콕콕은 이따가 한번 보고 자 뒤에를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예제 1번부터 한번 가보자. 예제 1번부터 가보면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분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합이 4의 배수가 된대. 주사위를 두 개 던지면 합이 최대로 얼마까지 나올 수 있어? 12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합이 4의 배수가 되려면 4 또는 8 또는 12. 4랑 8이랑 12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 없어? 없지. 다 별도지. 그래서 합이 4 되는 경우, 8 되는 경우, 12 되는 경우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네. 자, 근데 주사위의 눈에는 합이 뭐부터 나와 그럼? 2부터 나오나? 2부터 어디까지? 12까지? 그럼 2, 3, 4, 5, 6, 7. 얘는 합은 항상 대칭관계가 있지. 이렇게 되면 얘가 한 가지면 얘도 한 가지지. 그래서 쭉 이렇게 만나가는 거지. 합의 관계는. 그래서 주사위가 6면체 주사위든 4면체 주사위든 뭐 8면체 주사위든 주사위라고 해서 항상 6면체만 있는 건 아니지.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지. 1, 2, 3, 4, 5, 6, 5, 4, 3, 2, 1. 항상 합은 어떤 주사위건 대칭의 관계로 합은 항상 이렇게 대칭의 관계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뭐야? 구하는 게 4, 8, 12 이렇게 구하려나? 해서 그냥 더해주면 되겠지. 알겠지요? 미찬아. 쉽지? 이거 어렵지 않지? 자, 예제 2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곱이래. 소윤아, 주사위를 던져. 요거 예제 2번. 자, 주사위를 던졌는데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래. 짝수는 뭐랑 뭐를 곱해야 짝수 되지? 짝수도 있고 짝수 홀수도 있고 홀수 짝수도 있고 너무 많네. 그러면은 주사위 두 개 던지면 나오는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이 첫 번째 주사위를 던지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지니까 서로 뭐야? 얘를 던지고 영향을 서로 끼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던지고 얘 던지니까 그냥 어떻게 두 개를 곱해야 되겠지. 그럼 6 곱하기 6에서 짝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반대로 빼주면 되는 거니까 곱해서 홀수가 되는 거는 홀수 곱하기 홀수잖아. 그렇지. 3 곱하기 3. 그냥 반대로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 맞나? 자, 그러면은 뭐 여기 개념 넓히기 2다 앞에는 뭐 개념 다 그냥 합치는 거니까 개념 넓히기 2-3 같은 경우도 세수의 합이 짝수, 세 눈의 합이 짝수면은 어떻게 돼야 합해서 짝수가 되지? 세 눈의 합이 짝수려면 모두 다 짝수이거나 홀수 2개, 짝수 하나이거나 해서 그거 경우에서 따져주면 되는 거지. 세 눈의 곱이 짝수면 이거는 반대로 마찬가지로 어떻게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모두 다 홀수인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고. 맞나? 자, 그 다음에 자 소윤아 예제 3번 이거 길 찾기 이런 것도 가봤지? 이런 것도 봤었지? 그럼 길은 경로의 수는 어떻게 다 그냥 곱하기 해서 위에 거 따로 밑에 거 따로 하면 곱하기 해주면 되지? 자 그러면은 A에서 C를 거쳐 B까지 가는 방법이래. 그럼 A에서 C를 거쳐서 B를 가니까 A에 환승하는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뭐야? 2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맞냐 수아나? 두 번째는
A에서 B로 가는 거는 A, C, B도 있고 A, D, B도 있지. 그래서 위에 거랑 밑에 거는 별개니까 위에 거 곱하고 밑에 거 곱해서 더하라는 얘기네. 자, 그럼 3-3도 마찬가지로 다 각각 잘 찾아가 보는 거지. 경우의 수는. 자, 예제 4번. 얘 안 해도 되지? 이거 약수의 개수 좀 전에 했었으니까 안 해도 되지요? 자, 그러면은 4-3번은 뭐야? 양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 짝수의 개수면 뭐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짝수를 안 갖고 있는 걸 빼주든지 아니면 짝수를 반드시 갖고 있는 걸 해주고 7의 배수도 7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가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은 자, 예제 5번은 3x 플러스 2y 플러스 g는 11.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이거 방정식 맨 처음에 배울 때 뭐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밖에 없으면 그 개수가 큰 애한데 1부터 집어서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해서 맞는 조건에 맞는 순서쌍 다 찾지 않았냐? 그럼 얘도 그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개수가 가장 큰 애를 기준으로. 그럼 개수가 가장 큰 애가 누구야? 얘잖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x가 1일 때부터 2일 때 이렇게 집어넣는 거다. 자, 그럼 x가 1이면 2y 더하기 g는 8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y가 갈 수 있는 숫자가 어디 걸렸어? 1 되지. 2 되고 3 되지. 4가 되면 얘가 0이 되니까 안 되지. 그래서 얘가 3가지. 또 x가 2면 2y 플러스 g는 5네. 그럼 몇 가지야 얘는? y 갈 수 있게 1, 2밖에 없지. 그래서 2가지. x가 3이면 2y 더하기 g는 2니까 말이 돼야 안 돼. 될 수가 없지.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개수가 항상 이런 순서상 찾는 거 개수가 가장 큰 애를 기준으로 하나씩 대입해봐라. 알겠지요? 자, 자 예제 이제 6번. 이제 여기부터 가면 잘하면 돼. 자, 예제 6번은 보니까 동전이 있는데 집을 방법이 있고 집을 금액이 있어. 집을 금액. 자, 집을 방법하고 집을 금액이라는 거는 자, 집을 방법은 만약에 50원짜리랑 50원짜리에서 50원 이렇게 내는 거랑 100원 내는 거랑 얘랑 얘는 50원짜리 두 개 내는 거랑 1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는 같은 방법이냐 다른 방법이냐? 50원짜리 두 개 내는 거랑 100원짜리 하나는 다른 방법이지. 근데 금액으로 가면 50원짜리 두 개나 100원짜리 하나나 금액은 서로 어때? 같잖아. 그제? 해서 그 차이가 있다. 지불 방법하고 금액은 이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불 금액을 요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 지불 금액. 그래서 지불 방법은 그냥 각각의 동전이 있으면 그거 각각 모두가 다 다른 놈이니까 하나씩 다 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요거만 구분만 잘 해주면 된다. 자, 그럼 지불 방법이 있다. 이거 지불 방법. 자, 지불 방법이 있는데 자, 100원, 10원짜리가 4개, 2개, 3개. 자, 10원짜리가 4개. 50원짜리가 2개. 100원짜리가 3개. 자, 이렇게 있으면 자, 10원짜리가 4개면 10원짜리를 이제 동전을 내는 방법은 10원짜리가 4개면 최대 몇 개까지 낼 수 있냐? 보경아. 10원짜리가 4개면 최대 낼 수 있는 게 몇 개? 4개. 그럼 최소는 0이지. 10원짜리 안 내도 다른 걸로 낼 수 있잖아. 그래서 항상 이거 낼 수 있는 방법은 안 내도 되고 하나 내도 되고 두 개 내도 되고 해서 그럼 10원짜리가 4개니까 낼 수 있는 방법은 얼마야? 5가지 아니냐? 그러면은 50원짜리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얘도 안 내거나 한 개 내거나 두 개 내거나 해서 3가지. 100원짜리는 그럼 4가지가 되겠네?
해서 낼 수 있는 지불 방법으로 가면 3개를 그냥 각각 하나씩 더해서 3개를 곱해라. 그럼 얼마야? 60인데 돈을 셋 다 아무도 안 내.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 그럼 그건 돈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영원은 그래서 문제에서도 주어지겠지.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항상 그렇게 많이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영원은 빼라. 그래서 59. 그래서 59까지가 나오는 거다. 자, 근데 이제 지불 금액으로 가는 순간, 돈이 겹치는 게 이제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보는 거야. 자, 10원짜리 4개잖아. 10원짜리 4개니까 10원짜리는 이걸 다 내도 얘랑 겹쳐 안 겹쳐? 50원짜리랑 안 겹치지? 근데 50원짜리는 2개야. 그럼 얘 100원이랑 겹치네? 그러면은 자, 이거는 이 얘기를 이제 요걸 생각을 해보면 50원짜리 2개랑 100원은 이제 50원짜리는 돈이 100원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자, 그럼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가 3개니까 전부 얼마야? 400원이지. 그럼 400원에서 50원 만들 수 있냐? 얘네 가지고 50원짜리 하나 내면 되잖아. 50원 만들 수 있지? 100원 만들 수 있을까? 150원은 만들 수 있어? 200원. 될까? 250. 300. 350. 400. 다 될까? 300. 350. 400.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네? 그러니까 50원부터 50원짜리가 100원하고 겹치는 순간 50단위로 다 만들 수 있어. 결국 쉽게 생각하면 5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8개 있는 거 아니야? 8개? 이제 50원짜리 한 개부터 8개까지 있는 거잖아. 그래서 50원짜리가 그러니까 결국 얘기는 50원짜리가 8개가 있어. 결국 100원짜리를 뭐로 바꾼 거야 그냥. 뭐로 바꾼 거랑 똑같아. 50원짜리 다 바꾼 거랑 똑같지. 그래서 돈이 겹치는 게 생기면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꿔버려라. 그래서 얘가 10원짜리가 4개 있으니까 낼 수 있는 방법이 5가지고 50원짜리가 8개가 있네? 8개가 있으니까 그제? 8개 있으니까 낼 수 있는 방법이 9가지가 되지? 그래서 빼기 1 그래서 44, 44가지다 이렇게 해주라. 알겠죠? 근데 만약에 10원짜리가 만약에 6개 있다. 10원짜리가 6개 있어. 그럼 10원짜리가 6개 있으면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다 만들지? 60원도 만들지? 70원 만들어? 10원짜리 6개 있어. 70원 못 만들어? 50원짜리 한 개랑 10원짜리 한 2개 하고 만들 수 있지. 80원, 90원, 100원, 110, 120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만약에 10원짜리도 겹치면 전부 다 뭐로 바꿔라? 10원짜리로 바꿔라. 결국 10원짜리의 개수가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다. 그래서 이 지불 방법은 그냥 각각을 따지되 지불 금액은 돈이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 이제 이것만 잘 보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근데 6-3번은 그냥 이거 앞에 방정식이야. 그냥 1000 더하기 5000 1000x 더하기 5000y 더하기 10,000g는 25,0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방정식 푸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예제 7번 색칠하기. 소윤아, 색칠하기도 중학교 때 문제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 자, 그럼 색칠하기는 이 색칠하기는 그래서 전에 서현이한테는 그 공식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굳이 뭐 지금 공식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색칠하기는 이제 관계에서 색칠하기는 딱 2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색칠하기 문제는 지금 예제 7번, 7-1, 7-2 같은 문제가 하나 있고 7-3은 별도의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색칠하기 문제는 그냥 이게 대칭 형태에서 어떤 한 곳을 칠했을 때 그거랑 마주보는 곳에
같은 색을 칠해도 되고 다른 색을 칠해도 되고 그게 서로 달라지는 경우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색칠하기는 대칭형의 형태냐 아니냐 이걸 잘 보는 거야. 대칭형의 형태냐 아니냐. 그래서 대칭형이라는 함은 뭐냐면 이 그림이 뭐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얘와 얘가 서로 안 만나고 얘와 얘가 서로 안 만나는 형태. 그러니까 그냥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사각형이나 뭐 원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뭐 근데 사각형도 뭐 물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도 요거 별도고 얘도 대칭형이 돼야 해서 대칭형은 현재 이 마주보는 두 개가 서로 안 닿아 있는 경우. 근데 여기 7-2번은 보니까 지도가 있는데 옆에 조금 닿아 있지. 이 가운데 지도가 가운데랑 안 닿아 있는 애 없지. 다 닿아 있지. 그제? 그래서 닿아 있는 게 이게 하나가 반대쪽하고 안 닿아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 그거를 이제 대칭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만 이 대칭형만 주의하면 되는 거야. 얘만 주의를 해라. 대칭형만. 얘만. 색칠하기는. 얘만 주의해서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가 아니면 자, 얘는 뭐 그냥 예제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졌잖아. 이런 식으로 나눠지면 아무데나부터 아무데나 하나 돌아가는 여기 돌아가지 이렇게 그래서 돌아가는 데는 아무데나 하나 기준 잡고 걔를 돌려. 그리고 나머지 상관없는 애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이렇게 가라. 자, 근데 그럼 여기가 총 4개의 4가지 색이잖아. 자, 색이 4가지야. 자, 그럼 수아나. 자, A, B, C, D라고 얘기를 들어서 누구부터 칠할까? B. 자, B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그럼 C는 몇 가지? 3가지. D는 2가지. 닿는 면은 다른 색을 칠하래. 그럼 A는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이거 그냥 4개 곱해주면 끝이겠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생기는 거를 먼저 기준 잡고 거기서 하나씩 집어넣어. 그리고 상관없는 애 마지막에 해줘라. 응? 그래서 그러면은 얘도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럼 뭐 7-1은 그냥 한 바퀴 돌린 거니까 그냥 쭉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나 먼저 출발해도 상관없지 얘는. 자, 7-2도 오른쪽 거 4개 먼저 돌린 다음에 왼쪽 거 하나 붙어 있는 거 그냥 하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7-3번이야. 7-3번 같은 경우를 보니까 A, B, C도 이상하게 써놨네. A, B, C도 원래 이렇게 쓰는 거 없지? 항상 이거 쓸 때도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돌아가야지. 자, 그럼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얘는 얘부터 만약에 7에 가면 얘는 이게 그냥 이렇게 한 바퀴로 돌아가 버리면 이게 맞지가 않는다. 경우의 수가 달라져 버려. 그래서 얘는 이게 지금 얘가 여기에 만약에 하나 칠한다 이거야. 여기에 칠하면 여기에는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얘는 여기 칠하면 여기 몇 가지 나오지. 근데 여기를 몇 가지를 딱 정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얘랑 안 닿았잖아. 그러니까 얘랑 안 닿았으니까 근데 또 얘는 얘랑 얘 닿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버리면 그냥 이걸 하나 순서대로 써버리면 그게 여기서 썼던 거를 또 여기서 썼는지 안 썼는지를 구분을 못해요. 얘가 여기도 안 닿아 여기 안 닿아 있는데 여기 둘이 닿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마주보는 두 개를 A랑 D를 기준으로 하던 B랑 C를 기준으로 하던 하나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래서 하나를 딱 기준 잡고 A랑 B랑 같을 때랑 A랑 D랑 다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해줘라. 색이. 대칭형은 항상 그래서 이 대칭형 문제는 뒤에 가면 7-12번, 7-18번이 다 대칭형이야.
그 실력 따지기에 7-12번, 7-18번. 알겠습니까? 얘네가 다 대칭형이다라는 거 그거 꼭 잘 기억하고 12번, 18번이 다 대칭형. 그래서 같은 색을 칠할 때 대칭형은 항상 두 개를 기준으로 나눠서 가야 된다. 그리고 대칭형 문제가 나오면 받는 게 여기 뭐 4개면 4개고 하나에 5개 여기 4개면 항상 답은 얘는 항상 4가지고 4개고 4가지 되면 답은 항상 84야. 답은 항상 84. 여기 하나 들어가면 420. 답은 뭐 항상 똑같은데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가볼까? 민찬아 색이 네 가지지? A랑 D가 같대. 자 A랑 D가 같으면 A와 D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그럼 A, D는 이미 결정된 거지? 그럼 누구만 칠하면 돼? B랑 C만 칠하면 되네? 그러면은 민찬아 B는 몇 가지? 3가지. 그럼 C도 몇 가지? 3가지.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3이다. 자, 그럼 시경아 A랑 D가 달라. A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D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 그럼 여기 2가지 색칠했네?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2가지. C도 몇 가지? 2가지. 해서 2개 더해라. 48. 36, 48. 해서 더해서 84. 그래서 항상 요거 2가지, 요거만 잘 나눠줘라. 알겠어? 그래서 이 대칭형의 관계는 요거를 저 이제 가져라. 자, 그 다음에 예제 8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저 투자. 예제 8번은 자, 예제 8번은 이제 이게 교란순열 또는 완전순열. 그래서 교란순열 또는 완전순열은 이것도 그냥 서연아 개수만 딱 그것만 기억하면 끝이지. 자, 이제 정리됐지? 자, 이제 교란순열. 자, 이거는 이제 교란순열 또는 완전순열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이제 교란순열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긴 쓰는데, 자, 이거는 그냥 수영도 문제예요. 수영도 자리 배치. 근데 수영도가 4명 정도는 4명 정도니까 이게 일일이 가지치기를 할 수 있겠지만 5명 가면 가지치기 이거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그럼 6명이면 엄두도 못 내지. 그래서 문제도 5명까지밖에 안 나와. 6명이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자, 그래서 이 교란순열 또는 완전순열은 이 수영도의 형태로 가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어떤 A, B 만약에 2명이 여기 자리에 앉아있어.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다음에 잠깐 갔다가 다시 자리에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오는데 본인이 원래 앉았던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리고 뭐 각자 가방을 다 들고 있는데 가방을 맞바꿨을 때 모두 다 자기 자신의 가방은 들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교란순열이야.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자 2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B, A 딱 이거 한 가지밖에 없지 않을까? 2명 있으면 그래서 2명이면 무조건 한 가지 교란순열은 자 여기 3명이 있다 이거 3명이 있으면 자 효은아 여기 누가 올 수 있어? A는 못 오죠. B, C가 올 수 있지. B가 오면 어떻게 돼? B가 오면 C, A 자동 결정이지. 그제? 여기 C가 오면 A, B 자동 결정이지. 그래서 몇 가지? 3명이면 2가지. 자 이제 4명. 자 A, B, C, D가 있어. 지우야 여기 올 수 있는 몇 가지? 3가지지. 그럼 이제 B가 왔을 때 한번 따져볼까? B가 오면 자 여기 올 수 있는 게 누가 올 수 있어? 누구? A는 A도 올 수 있고 C도 올고 D도 올 수 있네. 자 그럼 A가 오면 여기는 뭐야? 나머지는 자동 결정이 아니까 B, A면 D, C 그지? C가 오면 B, A D가 오면 A, C 이렇게 되나?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와? B가 왔을 때 3가지가 나오네? 그럼 C가 왔을 때도 3가지 D가 왔을 때도 3가지
해서 4명이면 9가지. 그럼 5명 해볼까, 소윤아? 싫어. 힘들어. 5명이면은 이게 지금 하면은 A가 여기 A, B, C, D 하나당 몇 가지가 나와야 돼? 11가지가 나와, 11가지가 나와야 되니까. 그지? 서연아, 11가지지? 그래야 44가 되니까. 자, 해서 11가지를 써야 돼. 너무 많아요. 자, 해서 딱 요 관계는 자, 2명, 3명, 4명, 5명까지밖에 안 나온다. 교란순열은. 딱 5명까지밖에 안 나와요. 자, 근데 자, 요거는 요런 관계가 숨어 있어요. 요거에는 자, 1하고 2 더하면 얼마야? 3하고 3 곱하면 9. 2랑 9 더하면 4랑 곱하면 해서 얘는 44. 뭐 6명이면 얘랑 얘 더한 다음에 53 곱하기 5 하니까 굉장히 커지죠, 얘는. 그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커져서 얘는 나올 수가 없어요, 6명은. 6명은 나올 수가 없고 교란순열 문제는 딱 5명까지밖에 안 나온다. 근데 5명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교란이 5명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지 사람은 더 나올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람이 7명이 있어. 7명이 자리에 짜라락 앉았어. 근데 그 중에 3명은 자기 자리에 앉고 나머지 4명은 자기 자리에 앉지 말아라. 문제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면 7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 거. 7명 중에 3명 선택하면 은하가 어떻게 써? 7명 중에 3명이면 7, 6, 5, 3, 2, 1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7명 중에 3명 선택하면 해서 자기 자리에 앉는 애 이렇게 3명을 선택해. 대표 3명 선택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이거를 그냥 기호로 그냥 7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놓고 그러면 3명하고 나머지 4명이 교란이잖아. 나머지 4명이 교란. 9가지네? 여기다 곱하기 9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 교란순열 문제는. 자, 그러면은 예제 8번을 보니까 예제 8번은 자, 5명이 있는데 5명이 있는데 얘가 어떻게 하래? 5개 이제 사람이 5명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거야. 5명인데 그 중에 1명만 자기 자리에 가리지. 그럼 자기 자리에 가리 1명 찾아야지. 그럼 그게 5 아니야? 그 5 곱하기 나머지 4개는 다 다른 데 들어가라 이거잖아. 그래서 4개가 교란이 몇 가지? 9가지. 그래서 5 곱하기 9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8-1번은 얘는 그냥 4명이네. 그 4명이니까 소유나 답은 몇 가지? 9가지. 자, 나영아 8-2는 5명이네. 몇 가지? 44. 그냥 끝이야. 그게 결정이야, 자동. 알겠습니까? 싫어? 너 좀 이따 기다려. 자, 그러면 8-3번을 한번 보자. 8-3번은 1대1 대응이래. 자, x가 1, 2, 3, 4인데 자, 1, 2, 3, 4인데 이거는 뭐 교란순열하고 뭐 상관이 없는 얘기야. 얘는 F1은 3이 아니고 F2는 1이 아니래. 자, 이렇게 나왔으면 자, 1은 3한테 갈 수 없고 2는 1한테 갈 수 없어. 그러면은 F1이 자, F1이 1한테 가버리면 F1이 1한테 가버리면 2, 3, 4는 아무한테나 가도 되는 거 아니나? 그치? 그럼 2, 3, 4는 아무한테 가는 거니까 2, 3, 4 그냥 대응하는 게 3팩토리얼 아닐까? 맞나? F1이 1한테 가버리면 2는 1한테만 묶어 남한테 다 갈 수 있는 거잖아. 3, 4도 아무한테나 갈 수 있는 거지? 그럼 그냥 2, 3, 4, 3개 대응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아직 안 했지? 그렇구나. 자, 근데 우리 그 1대1 대응하면서 그냥 그 얘기는 하지 않았나? 시경아? 그냥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F2가 1이면 아니 이제 F1이 1이 아니야. 그럼 F1이 2한테 갈 수 있고 4한테 갈 수 있잖아.
맞나?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래서 이거 뭐 나눠서 해도 되고 한 번 해도 되고. 그럼 요 두 가지니까 2 곱하기 자 F1이 2한테 갔으면 F2는 자 1, 2, 3, 4에서 1, 2, 3, 4가 있으면 자 1이 2한테 갔어. 자 2는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건 누구야? 2가 갈 수 있는 애? 2는 1한테 가지 말래. 그럼 2가 갈 수 있는 게 몇 개? 어? 2개. 그치? 2는 1한테는 못 가니까 3이나 4 둘 중에 하나 가야 되잖아. 그럼 여기 두 가지. 그럼 2가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 그러면 3, 4는 요 아무거나 이제 둘이 대응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랑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줘라. 이런 말이 나오면 조건이 있으면 그 대응하는 거에 맞춰서 짝을 가는 거랑 안 가는 거랑 나눠서. 알겠지요?